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21일 월요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시장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영향, 그리고 주말 동안 있었던 긴장,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긴장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겹치면서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개파락 출발 이후에 오전 증시에서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단 수락을 하는 이런 얘기가 미국으로부터 전해지면서 시장은 급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갭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결국 강보합권, 그러니까 이 코스닥은 강보합 마감이고 코스피는 동시효과에서 살짝 또 밀려가지고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포합권 이 전후 흐름까지 끄집어 올리는 나름대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오전에 선현물 모두 매도가 나왔었는데 매도량이 제법 좀 있었죠. 조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었고 선물도 매도 우위였는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조금씩 현물 매도 폭은 줄이고 선물 매수 폭은 조금씩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요. 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투심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봅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요. 일단 이 디지털 위안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이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엔터 섹터들 이제 아무래도 어제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리오프닝 순환매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 섹터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엔터가 움직이니까 일단 영상 컨텐츠 같이 조금 움직인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리오프닝 쪽에서는 여행, 카지노 이런 섹터들도 조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현대차, 카카오, SK스퀘어, 삼성전기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기아,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매수 상위 쪽에서 보면 SM, 컴투스, 아프리카 TV, 위즈익 스튜디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히림, 엔지캠 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보시면 SM 같은 경우 이제 엔터 쪽이죠.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 게임, 아프리카 TV, 위즈익 스튜디오 하면 OTT 관련 쪽 이런 쪽 지금 분위기 보면 OTT 관련 쪽 그렇다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 MWC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게 될 MWC 그렇다면 뭐 인공지능 로봇 이쪽으로도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거고 어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매수 조금 의미를 좀 갖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한번 일단 매수 상황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카카오게임즈, 하이로닉, 네오위즈, 로보로보, 에코프로, 천보, 심텍,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음,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긴장도가 계속 높아졌다가 또 조금 낮아졌다가 그에 따라서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상황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작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지금 뭐 바닥권 정도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래량이 워낙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바닥을 찍은 이후에 1월 말에 바닥을 찍은 이후에 그 자리를 지금 지켜서 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제가 여기서 꺼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껐었는데 이게 일단 지금 맞아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아래 꼬리를 딱 추세 지지 라인에 딱 갖다 대고 위로 끄집어 올린 다음에 오전에 제가 2730포인트 근처에라도 붙여놓고 마감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73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부근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은 요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좀 받았어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요 자리 위로 조금 한번 올려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일단은 조금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상황이 오늘 당장 어떻게 움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유럽 시장 쪽을 이제 이렇게 되면 내일 우리 시장 시가 쪽에서는 그 부분을 또 봐야 되는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 절대적으로 지금 목을 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이 흐름이 물론 또 돌발 변수가 나올지는 뭐 누구도 모르죠. 며느리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판단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본 상태에서 판단을 해보면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노이즈 제가 이 제목에 노이즈는 노이즈일 뿐이라고 적어드렸는데 노이즈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90년대였나요? 제가 대학교 때 이 그룹 중에 노이즈라는 그룹이 있었죠. 상상 속의 그대. 아마 시장은 이 노이즈를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면서 상상 속의 그대를 찾아가지 않을까. 조금씩. 물론 그 뒤에 또 엄청나게 큰 이 금리 인상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이 텔레그램방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VIP방 분들에게는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어떻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와 이게 뭐 이제 시장 뭐 갈수록 뭐 안 좋고 뭐 거의 죽는 분위기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들이라든지 제가 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잘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힌트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요 무거운 이슈 하나 지나가고 나면 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이슈가 좀 됐을 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는요, 최근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이렇게 가져주셔서 조회수가 워낙 안 나와서 사실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더 제가, 이쪽에 공부를 또 조금 더 해가지고 가끔 한 번씩이라도 이게 뭐 자주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흐름을 어떻게 이렇게 매치를 좀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 그때 원인이 이거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었고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역사가 지금 현재 사회가 이렇게 지금 오게 된 거야. 이 부분을 이해하다 보면 역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가 뭐 보통 보면 진보론이니 퇴보론이니 순환론이니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 이론으로 놓고 따지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순환론적 진보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선이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문제들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의 문제들 계속 나와요. 그러나 매번 다르죠. 사회가 변하니까 발전을 하든 퇴보를 하든 사회가 변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해왔다라는 거. 그때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고 정책이 나왔고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왔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나면 어떤
정책이나 또는 어떤 나라가 왜 이러한 상황을 이런 선택을 지금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제가 오늘 저녁에도 또 조금 하나 추가를 좀 해서, 지금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좀 있는데 추가를 해서 이렇게 힘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앞으로 종종 조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제가 이게 역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딱하게 지금 우리 이 재미없는 얘기들을 또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조금 덜 지루하시라고 섞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는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